양파와 상극인 음식으로는 꿀, 우유, 두부, 콩, 계란, 팥, 생선류가 있는데 생선류 중에는 특히 흰살 생선이 양파와는 맞지 않는 이유는 양파의 유황, 화합물이 생선의 비타민 B1을 분해해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의 황화합물과 꿀의 당분이 결합해 소화불량, 위장장애, 가스 생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은 양파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 하며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부는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두부의 칼슘이 결합해 소화 흡수율을 낮추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 팥, 녹두 등은 양파와 콩류의 프록탄, 올리고당이 장내에서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계란은 양파의 유황 화합물과 계란의 단백질이 결합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추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 복통,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먹은 직후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고염분 음식은 양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효능이 감소하고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의 대표적인 양념 채소 중 하나인 양파는 알싸한 매운맛과 단맛이 있는 식재료로 찌개나 볶음, 국, 샐러드 등 무궁무진한 활용법을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양파는 토마토, 수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3대 채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동자들의 원기를 북돋아주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산지는 서아시아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조선 말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양파가 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식용하는 양파는 껍질이 겹겹이 쌓여 있는 비늘줄기 부분입니다. 양파 또는 둥근파는 수선화과의 부추화과 부추속에 속한 식물입니다. 부추속은 보통 부추과에 분류되지만 백합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파는 마늘과 달리 껍질을 까서 올라오는 매운맛의 냄새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흔히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물로 잘 씻어주면 됩니다.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자극적인 냄새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으로 소화액의 분비를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게 하며 소화작용 촉진에 큰 역할을 합니다. 비늘줄기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산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어 혈액 중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양파는 매운맛이 약한 감미종과 매운맛이 강한 신미종으로 크게 나뉘고 다시 비늘줄기의 색깔에 따라 황색, 적색, 백색계로 나뉩니다. 감미종은 생식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신미종은 조리에 주로 이용됩니다. 한국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품종은 신미종의 황색계이며 대표적인 종이 천주황이라 불리는 종입니다. 한국에서는 8월에서 9월에 모판에 파종하여 10월에 어린 모종을 밭에 정식하고 다음 해 6월 무렵에 수확하는 가을 뿌림 재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봄뿌림 재배를 하면 다음 해 1월 상순까지는 싹이 나지 않고 그 뒤에 냉장하면 4월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봄뿌리 재배는 강원도 대관령 인제등지의 고랭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밖에 3, 4월에 파종하여 5월 중순경에 작은 알을 수확하고 건조시켰다가 8월 무렵 밭에 심어 겨울부터 이른 봄에 수확하는 세트 재배 방식도 있습니다. 양파는 자극적인 냄새와 매운맛이 강한데 이것이 육류나 생선의 냄새를 없앱니다. 이 자극적인 냄새는 이황화 프로필알릴과 황화알릴 때문이며 이것이 눈의 점막을 자극하면 눈물이 나죠. 삶거나 굽거나 튀기면 매운맛이 없어지고 단맛과 향기가 납니다.
수프를 비롯하여 육류나 채소에 섞어 끓이는 요리에 사용되고 카레라이스의 재료로서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샐러드나 요리에 곁들이는 외에 피클의 재료도 되죠. 샐러드로서 생식할 때에는 매운맛이 적고 색깔이 아름다운 적색 계통의 양파를 주로 씁니다. 문화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양파는 생것, 얼린 것, 통조림에 넣은 것, 절인 것, 말린 것의 형태로 유통됩니다. 다지거나 썰어서 거의 모든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죠. 양념 형태로도 쓰이며 조리된 요리, 샐러드에도 들어갑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양파 그 자체만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종종 메인 요리와 곁들여 먹습니다. 양파는 종류에 따라서 매운 것, 톡 쏘는 것, 순한 것, 달달한 것 등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식초에 절인 양파는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해물 요리 가게나 포테이토 프라이 가게에서 주 요리와 곁들여 내기도 하는데 양파는 인도의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인도 요리하고 중화 요리의 기본 재료가 되고 일본 음식에도 양파가 들어가는 음식이 많습니다. 인도 커리에 흔히 들어가며 페이스트 형태로도 만들어져 주요리나 부요리에 쓰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성인병에 안 걸리는 비결이 바로 양파에 있습니다. 양파는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지거나 갈아낸 양파를 다진 고기와 섞으면 고기가 익어도 촉촉하게 만들어주며 나름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다지거나 간 양파를 다진 고기와 함께 요리하면 맛과 영양소 보충에도 좋고 큼직한 양파 조각이나 채 썬 양파의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양파를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죠. 생양파는 기름진 음식과 궁합이 좋은데 보기에 비해 매운 것 같지 않고 달달한 짬뽕은 질이 떨어진다는 루머도 있는데 그건 아마도 해물을 적게 넣으려고 짬뽕에 양파를 가득 넣는 중국집 속사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짜장면에 짜장을 만들 때는 양파를 잔뜩 넣어 볶을수록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식 짜장면은 설탕이 필수 재료로 분류될 정도로 단맛이 아주 강한 요리이므로 볶은 양파의 달달한 맛과 충돌하지 않을 테니 일리 있는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양파는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양식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이티에 들르면서 북아메리카로 양파가 전래되었고 한국에는 동의보감에 자총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총이라고 일컬어 맵지 않다라고 기술하고 있죠. 16세기 후반에서 최소 17세기 초반부터 먹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보관법으로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으며 깐 양파 손질 후 남은 양파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고에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양파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껍질이 선명하고 잘 마른 것입니다. 들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들고 크기가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남한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파라는 뜻으로 양파라고 하며 중국어로도 서양에서 들어온 파라고 하여 양총이라고 부릅니다. 원산지가 아시아 지역일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에 전래된 것이 주로 서구를 통해 들어왔으므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죠. 북한에서는 비늘줄기의 둥근 특징에 따라 둥글파라고 부르며 옛말로는 옥파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옥총이라고 표현하며 노년층에서 종종 말하는 다마네기가 이 옥총을 일본어 발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는 양파, 파, 마늘에 들어있는 N 프로필 디설파이드 라는 성분이 적혈구를 파괴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익히면 사라진다고 하지만 잔류 성분이 남을 수 있으니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수의사들은 양파와 함께 요리한 식품은 개에게 주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쌀국수에는
국물에 고기와 양파가 들어가는데 그 고기를 건져내 개에게 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양파 효능이라 알려진 내용은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성욕 증진이나 정력 보강,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거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정말로 있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케르세틴은 흔한 플라보노이드계 물질인데 케르세틴의 효능을 두고 작은 연구들은 있으나 인정받는 임상 연구로 효능이 검증된 바는 없고 미 FDA 또한 효능을 표기함을 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남이었습니다.